여행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출발 전 사전학습은 여행의 깊이를 더해주고 여행 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은 그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스페인은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공존하며 형성된 독특한 역사와 건축, 그리고 수많은 세계적인 명소를 품고 있는 유럽 최고의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저는 스페인을 패키지 투어와 22일간의 자유여행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패키지 투어 일정에 포함된 주요 여행지를 하나씩 빠짐없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드리드 왕궁은 스페인 왕실의 공식 거처이자 유럽에서 가장 웅장한 왕궁 중 하나입니다. 18세기 부르봉 왕가의 펠리페 5세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한때 이것은 스페인 제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3,000개가 넘는 방을 갖춘 이 궁전은 현재도 국가 의전 행사와 공식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 사용됩니다. 내부에는 고야와 벨라스케스의 작품, 정교한 테피스트리와 왕실 무기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어 스페인의 예술과 역사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하얀 화강암과 대리석으로 지어진 외관, 그리고 광활한 사바티니 정원까지. 마드리드 왕궁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스페인의 영광과 변화의 시간을 품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은 유럽 회화의 정수를 집약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술관입니다. 1785년 카를로스 3세가 자연과학 박물관으로 착공했지만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며 용도가 바뀌어 1819년 왕실 소장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스페인 황금시대 거장들의 걸작이 압도적입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프란시스코 고야의 1808년 5월 3일, 그리고 엘 그레코의 신비로운 종교화까지. 한 걸음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낭만주의의 숨결이 이어집니다. 웅장한 전시홀과 자연 채광이 어우러진 내부는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유럽 미술사의 흐름을 마주하는 시간 여행의 무대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은 그림을 감상하는 곳을 넘어 예술과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푸에르타 델 솔은 스페인어로 태양의 문이라는 뜻을 지닌 도시의 중심 광장입니다. 과거 이곳에는 성문이 있었고 도시를 비추는 동쪽 방향에 위치해 태양의 문이라 불렸습니다. 오늘날에는 마드리드의 기준점이자 스페인 전국도로의 출발점인 킬로미터 제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마드리드의 상징인 곰과 마드로뉴 나무 동상이 서 있고 매년 12월 31일 밤이면 수많은 인파가 모여 시계탑의 종소리에 맞춰 새해를 맞이합니다. 역사와 일상, 축제가 공존하는 공간. 푸에르타 델 솔은 단순한 광장이 아니라 마드리드의 시간과 에너지가 모이는 진정한 중심입니다. 마요르 광장은 붉은색 건물로 둘러싸인 장엄한 사각형 광장입니다. 17세기 초 합스부르크 왕가 시대에 조성된 이곳은 한때 시장과 축제, 연극 공연은 물론 대관식과 종교 재판, 공개 처형까지 열리던 국가적 행사 공간이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스페인 국왕 펠리페 3세의 기마상이 위엄 있게 서 있습니다. 그의 통치 시기에 오늘날의 광장 형태가 완성되었고 마드리드는 합스부르크 왕조 아래 유럽 강부대 수도로 자리했습니다. 아치형 회랑 아래로는 상업과 행정 기능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마요르 광장은 스페인 제국 시기 정치, 종교, 사회 질서를 상징하던 핵심 공공 공간이었습니다. 톨레도 대성당은 레콘키스타 이후 이슬람 사원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1226년 카스티아 왕 페르난도 3세 시기에 작공해 약 260년에 걸쳐 완공되었으며 프랑스 고딕 구조 위에 무데하르 장식 요소가 더해진 복합적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보물실에는 높이 약 3m, 무게 200kg에 달하는 거대한 성체 현시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에서 가져온 초기 금이 사용되었다는 설이 있으며 매년 성체 축일에는 실제 행렬에 사용됩니다. 중앙 제단 뒤편의 트란스파렌테는 천장에 낸 창으로 자연광을 끌어들여 조각과 제단을 극적으로 비추도록 설계된 바로크 구조물입니다. 또한 50여 개 성경 장면을 담은 중앙 제단과 엘 그레코의 작품을 포함한 종교 미술품은 중세 이후 스페인 교회 관력과 예술 후원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산토토메 교회는 14세기 무데아르 양식 종탑을 갖춘 교회입니다. 이곳에는 엘 그레코의 대표작 오르가지 백작의 매장이 제작 당시 위치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1586년경 제작된 이 작품은 14세기 톨레도 귀족 곤살로 루이스 데 톨레도의 장례 전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성 스테파노가 그의 시신을 매장했다는 전승을 묘사합니다. 하단에는 당시 톨레도 인물들이 등장하며 엘 그레코와 그의 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상과 천상을 상하로 나눈 구도와 길게 늘어진 인체 표현은 작가의 매너리즘 양식을 보여줍니다. 톨레도 전망 지점에 오르면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톨레도는 마드리드에서 남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고도에 위치하며 도시를 감싸 흐르는 타호강이 자연 해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요충지로 기능했으며 서고트 왕국의 수도였고 이슬람 통치와 레콘키스타를 거치며 다층적인 도시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전망대에서는 톨레도 대성당의 종탑과 알카사르 요새의 실루엣, 구불구불한 중세 골목 구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곽과 성문, 교회와 수도원이 밀집된 모습은 중세 도시계획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현재 톨레도 구시가지는 198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도시 전체가 역사지구로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메스키타는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도시 코르도바에 위치한 종교 건축물입니다. 이 건물은 8세기 후반 우마이야 왕조의 통치자 압드 알 라흐만 1세에 의해 모스크로 건립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확장을 거치며 이슬람 건축의 대표적 사례로 발전했습니다. 붉은색과 흰색이 교차하는 이중 아치 구조와 수백 개의 기둥이 반복되는 내부 공간이 특징입니다.
1236년 코르도바가 기독교 세력에 의해 재전복된 이후 건물은 성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6세기에는 건물 중앙부에 르네상스 양식의 성당 신랑과 제단이 추가되어 이슬람 모스크 구조 안에 기독교 예배 공간이 삽입되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코르도바 모스크 대성당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리며 이슬람과 기독교 건축 요소가 한 공간에 공존하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코르도바 유대인 지구는 안달루시아 도시 코르도바 구시가지에 위치한 역사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중세 시기 유대인 공동체가 거주하던 구역으로 이슬람 통치기와 기독교 재정복 이후에도 상업과 학문 활동이 이어졌던 공간입니다. 현재 골목길은 흰색 석회벽과 푸른 화분, 계절별 꽃 장식으로 꾸며져 있으며 안달루시아 전통 주거 양식을 보여줍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은 여름철 강한 햇빛을 차단하고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한 도시 구조의 특징입니다. 이 지역에는 14세기에 건립된 코르도바 유대교 회당이 남아있어 중세 세파르디 유대인의 존재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됩니다. 오늘날 유대인 지구는 카페, 공예상점, 전통 가옥이 함께 어우러진 보행 중심 공간으로 중세 도시 구조와 안달루시아 생활 문화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세비야 대성당은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도시 세비야에 위치한 대성당입니다. 1401년 건립이 시작되었으며 기존 이슬람 모스크가 있던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딕 양식 성당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당 내부에는 신대륙 항해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묘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의 유해는 여러 지역을 거친 뒤 19세기 말 세비야로 옮겨졌습니다. 대성당 옆에 위치한 히랄다 탑은 원래 12세기 알모하드 왕조 시기의 미나렛이었으며 현재는 종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당 내부에는 대형 중앙 제단화와 수많은 예배당,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배치되어 있으며 중세 이후 스페인 가톨릭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1987년 세비야 대성당과 히랄다 탑, 알카사르 궁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히랄다 탑은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도시 세비야를 상징하는 종탑입니다. 이 탑은 12세기 후반 알모하드 왕조 통치 시기에 모스크의 미나렛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설계에는 북아프리카 마라케시의 쿠투비아 모스크가 참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36년 세비야가 기독교 세력에 의해 재정복된 이후 기존 미나렛은 보존되었고 상부에 종루가 추가되면서 현재의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탑의 내부는 계단 대신 완만한 경사로 구조로 되어 있어 과거에는 말을 타고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높이는 약 104m이며 정상에는 히랄디오라 불리는 청동 풍향계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히랄가 탑은 이슬람과 기독교 건축 요소가 결합된 구조로 세비야 도시 경관을 대표하는 상징적 건축물로 평가됩니다. 스페인 광장은 안달루시아의 도시 세비야에 위치한 대형 광장입니다.
이 광장은 1929년 개최된 이베로 아메리카 박람회를 위해 조성되었으며 건축가 아니발 곤살레스가 설계를 맡았습니다. 건물은 반달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분수와 운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운하 위에는 여러 개의 다리가 놓여 있고 이는 스페인의 옛 왕국들을 상징하는 요소로 해석됩니다. 광장을 둘러싼 건물 외벽에는 스페인 각 지방을 주제로 한 타일 벤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영화 촬영지로도 자주 사용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배우 김태희가 출연한 플라멩고 콘셉트 광고 배경으로 소개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현재 스페인 광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공공공간이자 세비야를 대표하는 도시 경관 중 하나입니다. 마리아 루이사 공원은 안달루시아의 도시 세비야에 위치한 대형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원래 산텔모 궁전의 사유 정원이었으며 1893년 마리아 루이사 페르난다 공작 부인이 세비야시에 기증했습니다. 이후 1929년 이베로 아메리카 박람회를 앞두고 프랑스 출신 조경가 장클로드 니콜라 포레스티에의 설계에 따라 공공공원으로 재정비되었습니다. 공원 내부에는 분수, 연못, 타일 벤치와 정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오렌지 나무와 야자수, 다양한 지중해 식물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공원 맞은편에는 스페인 광장이 위치해 있어 두 공간은 하나의 도시 경관축을 형성합니다. 현재 마리아 루이사 공원은 산책과 휴식을 위한 시민 공간으로 활용되며 세비야 도심 녹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멩고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형성된 전통 예술입니다. 노래인 칸테, 기타 연주 토케, 춤 바일레가 결합된 공연 형식입니다. 기원은 18, 19세기 안달루시아의 집시 공동체와 아랍, 유대, 스페인 민속음악 전통이 영향을 주며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연은 보통 소규모 무대에서 진행되며 가수의 즉흥적인 창법과 기타 리듬, 무용수의 발구르기와 손동작이 중심을 이룹니다. 강한 박자와 복잡한 리듬 구조는 콤파스라 불리는 리듬 체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무용수는 발뒤꿈치와 발끝을 이용해 타격기처럼 소리를 만들어내며 감정의 고조를 신체 동작으로 표현합니다. 2010년 플라멩고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안달루시아 전역에서 공연 문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y, que la pena me consume. Ole, ole. 스페인 남부 론다의 상징, 누에보 다리. 100m 깊이의 협곡을 가로지르며 도시의 양쪽을 잇는 이 거대한 다리는 마치 절벽 위에 떠 있는 듯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아래로는 과달레빈 강이 흐르고 양쪽으로는 깎아지른 바위 절벽이 펼쳐져 그 압도적인 높이에 절로 숨이 멎는 순간을 선사합니다. 18세기에 완공된 이 다리는 단순한 교량을 넘어 론다의 역사와 삶을 연결해온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가까이에서 올려다보면 돌 하나하나가 쌓아 올린 장대한 구조미가 느껴지고 다리 위에 서면 끝없이 펼쳐진 안달루시아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찔함과 웅장함이 공존하는 곳, 론다의 심장을 관통하는 누에보 다리입니다.
론다 투우장은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투우장 중 하나입니다. 1785년에 완공되었으며 현대식 투우 형식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로 평가됩니다. 경기장은 원형 구조로 설계되었고 두 겹의 아치형 회랑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축 양식은 신고전주의 양식을 따릅니다. 현재는 투우 경기뿐 아니라 박물관과 문화행사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론다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스페인 남부 그라나다에 자리한 알함브라 궁전은 이슬람 건축의 꽃이라 불리는 궁전 복합단지입니다. 13세기 중반부터 14세기에 걸쳐 이 지역을 지배한 나스르 왕조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이슬람 건축 예술이 가장 정교하게 구현된 공간으로 평가됩니다. 붉은 성벽과 정교한 기아 항문양, 아라베스크 장식과 아랍어 서체가 건물 곳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궁전의 핵심은 왕실 거주 공간인 나스르 궁전입니다. 섬세한 스투코 장식, 벌집 모양 천장, 그리고 사자의 중정으로 대표되는 중정 구조는 빛과 물, 공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궁전 인근에는 왕들의 여름 별궁이었던 헤네랄리페 정원이 위치합니다. 분수와 수로, 계단식 정원이 어우러져 이슬람 정원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요새 기능을 담당한 알카사바는 군사적 방어 거점으로 사용되었으며 성탑에 오르면 그라나다 시내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또한 16세기에 건설된 카를로스 5세 궁전은 르네상스 양식의 원형 중정을 갖춘 건물로 이슬람 건축과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알함브라는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가 공존하고 충돌했던 스페인의 역사적 흐름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남부 그라나다의 밤은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구시가지인 알바이신 지구는 야간 투어의 하이라이트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하얀 석회벽 집들이 은은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언덕 위 전망대에 오르면 어둠 속에서 조명으로 빛나는 아람브라 궁전의 실루엣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궁전과 뒤로 어둡게 들이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윤곽이 그라나다의 밤을 상징하는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알바이신 지구는 과거 이슬람 문화가 남아있는 지역으로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전통 찻집과 작은 광장, 현지 음악이 흐르는 공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바라보는 아람브라의 풍경은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전합니다.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 구시가지 중심에 자리한 발렌시아 대성당은 도시를 대표하는 역사적 건축물입니다. 13세기부터 건설이 시작된 이 성당은 고딕 양식을 중심으로 로마네스크와 바로크 요소가 더해진 복합적인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이곳이 특히 유명한 이유는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성배, 홀리 그레일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배는 성당 내부에 성배 경당에 보관되어 있으며 많은 순례자와 방문객이 찾는 상징적인 유물입니다. 성당 옆에는 팔각형 종탑인 미겔레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4세기에 건설된 이 종탑은 발렌시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정상까지 오르면 도시 전경과 지중해 방향의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의미와 역사, 그리고 도시 전망까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장소, 발렌시아 대성당과 미겔레테입니다.
발렌시아 국립도자기박물관은 스페인 발렌시아 구시가지에 위치한 역사적 건물입니다. 박물관 외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로코코 양식으로 장식된 화려한 정문입니다. 정문에는 섬세한 석조 장식과 아라베스크 문양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렌시아 전통 도자기 문화를 상징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건물 자체는 18세기 귀족 저택을 개조한 것으로 외벽과 발코니, 창문 디자인에서 당시 건축 양식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박물관 앞 광장에서 사진을 찍거나 로코코 장식의 섬세함을 감상하며 발렌시아의 문화적 풍경을 체험합니다. 발렌시아 국립도자기박물관은 스페인 도자기 예술과 건축미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이곳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근교 기암괴석 산으로 유명한 몬세라트 수도원입니다. 산 위 절벽 사이에 자리한 이 수도원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특히 이곳의 검은 성모상은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신성한 상징입니다. 수도원까지 오르는 방법 중 하나는 케이블카입니다. 편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아찔한 절벽과 장엄한 산세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하늘과 맞닿은 듯한 웅장함을 선사합니다.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몬세라트 수도원, 바르셀로나 여행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명소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상징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최후의 걸작으로 불리는 성당입니다. 1882년 착공 이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이 건축물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살아있는 성당입니다. 외관은 성경의 이야기를 담은 조각들로 가득하며 특히 예수의 탄생을 표현한 탄생의 파사드와 순환을 상징하는 순환의 파사드는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진짜 감동은 바로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거대한 숲속에 들어온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나무처럼 갈라져 뻗어오르는 기둥과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쏟아지는 형형색색의 빛은 공간 전체를 신비로운 분위기로 물들입니다. 빛과 자연, 그리고 신앙을 하나로 연결하고자 했던 가우디의 철학은 이곳에서 가장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 북서쪽 언덕에 위치한 구엘 공원은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공공공원입니다. 1900년부터 1914년 사이에 조성되었으며 원래는 주택단지로 개발될 계획이었으나 사업이 중단된 이후 공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는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 중 하나로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가우디의 작품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관리동 건물 2채가 있으며 곡선 형태와 모자이크 장식이 특징입니다. 계단 중앙에는 모자이크 타일로 장식된 도마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원의 상징적인 조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단 위에는 다수의 기둥이 지지하는 공간이 있으며 그 위쪽에는 대형 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광장을 둘러싼 벤치는 깨진 타일을 활용한 트렌카디스 기법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테라스에서는 바르셀로나 시내 전경과 지중해 방향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그라시아 거리에는 가우디가 설계한 독창적인 건축물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카사바티오는 1904년부터 1906년 사이에 개조된 건물로 해양 생물에서 영감을 받은 유기적인 형태와 곡선 중심의 외관이 특징입니다. 건물 전면은 물결처럼 흐르는 듯한 구조를 보이며 발코니는 해골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외벽에는 다채로운 색감의 세라믹 타일이 사용되어 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인근에 위치한 카사 밀라는 1912년에 완공된 건물로 라 페드레라, 채석장이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직선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곡선형 석조 외관과 물결 모양의 발코니 난간이 특징이며 옥상에는 조각작품처럼 보이는 굴뚝과 환기탑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건물 모두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가우디의 작품군에 포함되어 있으며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차창 관광으로도 외관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가우디 건축의 대표 사례입니다. 바르셀로나 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람블라스 거리는 도시를 대표하는 보행자 중심 거리입니다. 약 1.2km 길이로 이어지는 이 거리는 카탈루냐 광장에서 시작해 콜럼버스 기념탑이 위치한 항구 인근까지 연결됩니다. 중앙에는 넓은 보행자 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양쪽으로 상점과 카페, 레스토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거리 공연가와 예술가들을 쉽게 볼 수 있어 항상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람블라스 거리 중간에는 전통시장인 보케리아 시장이 위치해 있으며 과일, 해산물, 하몽 등 다양한 식재료를 판매합니다. 또한 19세기 오페라 극장인 리세우 대극장도 이 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람블라스 거리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 시민들도 자주 찾는 공간으로 바르셀로나의 일상과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번화가입니다. 여기가 람블라스예요. 지금까지 스페인 패키지 여행의 대표 관광지 25곳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리와 역사, 문화와 정치 경제라는 배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지형과 역사적 흐름, 그리고 오늘날 스페인의 모습까지 알게 되면 같은 여행도 훨씬 깊어집니다. 여행 전에는 이해를 돕고 여행 후에는 기억을 정리해줄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곧 업로드하겠습니다.